누군가를 오해한 적 있어요?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잘못 읽혔다는 느낌. 아무리 설명해도 닿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, 억울함, 아니면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요.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봤었다는 것.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표현을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어긋나는 걸까 싶은 그 막막함. 오늘은 우주에서 그 답을 찾아왔어요. 우주에는 빛조차 제 경로로 가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지점이 있거든요. 그게 빛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. 중간에 지나온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었을 뿐이에요. 당신이 그 사람을 보는 방식도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도 어쩌면 처음부터 굴절돼 있었던 거예요.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. 당신 안에 어떤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무게가 상을 굴절시킨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. 1919년 11월 7일 영국 타임스 신문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어요. 과학의 혁명, 우주의 새로운 이론, 뉴턴 법칙이 뒤집혔다. 당시 독자들 대부분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. 그로부터 반년 전 1919년 5월 29일이에요. 영국 천문학자서 에딩턴이 아프리카 서해안의 작은 섬과 브라질 북동부에 각각 망원경을 세웠어요. 그날 계기일식이 있었거든요. 에딩턴이 기다린 건 별빛이었어요. 태양 뒤편에 있어서 평소엔 절대 보이지 않는 별들. 그 별빛이 태양 옆을 스쳐 지날 때 정말로 구부러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. 아인슈타인의 예측은 이랬어요. 빛은 직선으로 가지만 거대한 질량 옆에서는 공간 자체가 휘기 때문에 그 공간 위를 지나는 빛도 함께 휜다는 거예요. 트램펄린 위에 무거운 쇠공을 올려놓으면 선이 움푹 파이는 것처럼 질량이 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. 빛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빛이 지나온 세계가 휘어져 있었던 거고요. 에딩턴이 계기일식 순간에 촬영한 별빛의 굴절값은 1.61각초였어요.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1.75각초와 아주 가까운 숫자였어요. 이 결과가 신문에 실린 날 아인슈타인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요. 빛도 구부러진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증명된 거예요. 이 현상을 더 들여다보면 더 이상한 일이 생겨요. 빛이 구부러지면 그 빛의 원래 출처가 실제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. 거대한 천체가 렌즈 역할을 해서 뒤편의 빛을 굴절시키는 거예요. 천문학자들은 밤하늘 전체에 약 50만 개의 중력 렌즈가 존재한다고 추정해요. 우리가 보는 수많은 천체들이 실제로는 그 위치에 없는 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2022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역사상 가장 멀리 있는 별 하나를 포착했어요. 에아렌델이라고 이름 붙인 이 별은 지구에서 128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. 우주 나이 138억 년을 감안하면 빅뱅 직후 10억 년 이내에 출발한 빛이에요. 이 별이 보일 수 있었던 건 중력 렌즈 덕분이에요.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해서 그 별빛을 수만 배 증폭시켜줬거든요. 중력 렌즈가 없었다면 이 별은 영원히 우리 눈에 닿지 않았을 거예요.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. 우주에서 보이는 상들이 실제 위치가 아닐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실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? 인간도 타인을 볼 때 항상 무언가를 통해서 봐요. 자신의 경험, 기대, 상처, 욕망. 이것들이 질량처럼 공간을 휘게 해요. 무거울수록 더 많이 휘어요. 그 공간 위로 지나온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서 오는 신호들이 내 안을 통과하면서 변형되는 거예요. 직장 동료가 수고했어요 라고 했어요. 내가 여유로운 날엔 그냥 인사로 들려요. 내가 지쳐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날엔 형식적인 말로 들려요.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한 게 있는 날엔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. 똑같은 세 글자인데 전혀 다른 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세 가지 버전이 아니에요. 내 공간이 세 번 다르게 휘어져 있었던 거예요. 1996년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산드라 머리 연구팀이 커플 208쌍을 장기 추적했어요. 파트너를 보는 방식이 파트너 자신의 자기 인식보다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.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내가 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투영된 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우리는 자신이 굴절된 공간 안에 있다는 걸 모른 채 보고 있어요. 그게 굴절의 본질이에요.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말 안 했어요.
에딩턴이 측정하기 전 빛이 질량 근처에서 휜다는 예측이 아인슈타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뉴턴 역학으로도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. 뉴턴의 예측값은 0.87각초였어요. 아인슈타인의 1.75각초의 딱 절반이에요. 둘의 차이는 뉴턴은 빛만 구부러진다고 봤고 아인슈타인은 공간 자체가 구부러진다고 봤기 때문이에요. 빛의 경로가 바뀐 게 아니라 그 빛이 지나가는 세계 자체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차이가 우주를 완전히 다르게 설명했어요. 인간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.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. 내가 본 세계 자체가 이미 휘어져 있었던 거예요. 굴절이에요. 당신이 그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. 당신이 있던 공간이 어떤 무게에 의해 이미 휘어져 있었던 거예요. 그 공간 위로 들어온 빛이 굴절된 채로 당신에게 도달한 거예요. 그 상이 틀린 게 아니에요. 굴절된 상이에요.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어떤 무게로 보고 있어요? 오랫동안 굳어진 판단이 하나 있다면 그 판단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의 내 무게가 만들어낸 상인지 물어본 적 있어요? 잠깐 거기서 멈춰도 돼요.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. 저 사람이 나쁜 거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거나. 굴절의 구조에서 보면 두 가지 다 아닐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나쁜 것도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. 그 빛이 지나온 공간의 무게 때문이에요. 가장 많이 굴절되는 순간들이 있어요.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질 때예요. 내가 가장 원하지만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예요. 혹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기대가 쌓였을 때예요. 그 무게가 클수록 굴절각도 커져요. 그 굴절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보기가 어려워져요. 상대방이 내 공간을 통과해서 만들어낸 상만 보이거든요. 대부분은 그게 굴절된 상이라는 걸 몰라요.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뒤집어 봐야 해요. 중력 렌즈는 나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굴절이 없었다면 에아렌델이라는 128억 광년의 별은 영원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. 굴절이 있기 때문에 닿지 못할 거리의 빛을 볼 수 있어요. 당신 안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.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유독 예민하게 감지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쪽을 향해 굴절돼 있다는 신호예요. 그 굴절이 당신에게만 보이는 상을 만들어내요. 굴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. 당신의 무게는 당신만의 렌즈예요. 굴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내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. 그게 굴절된 상을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에요. 내 안에 어떤 무게가 이 공간을 휘게 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거예요. 오늘 밤 누군가에 대해 오래 굳어있는 생각 하나를 꺼내보세요. 그 생각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무게가 만든 상인지 딱 한 번만 물어보는 거예요. 답이 없어도 돼요. 그 질문을 한 번 해보는 것만으로 굴절각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영상의 시작에서 저는 오해 얘기를 꺼냈어요. 아무리 설명해도 닿지 않던 그 답답함이요. 그 순간을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어때요? 그때 내 안에 어떤 무게가 있었을까요? 그 무게가 공간을 얼마나 휘게 했을까요? 그 질문만으로 그 오해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.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. 당신 안의 무게가 그 빛을 그쪽으로 구부린 거예요. 그 굴절 덕분에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왔을 거예요.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보면서 강하게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줄 수 있어요?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건지 내 안의 무게에 대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해도 돼요. 우주에서는 굴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별이 있어요. 당신의 굴절도 당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품고 있을 거예요. 다음에도 그 이야기를 같이 찾으러 올게요.